커다란 건물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가 그 사이를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도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삭막하고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도시의 발전을 이뤄낸 사람들은 이제 도시와 환경이 오래도록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숲이 있을 경우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고 도시 전체가 잘 살 수 있다. 반복되는 삶의 흐름을 바꾸고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 곁의 녹지. 우리 인류에겐 자연의 녹색을 그리워하는 유전자가 각인돼 있다는데요. 어찌 보면 잃었던 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되찾는 녹색 혁명으로 가는 자발적인 단계가 아닌가. 인구가 늘어나며 도시가 떠안게 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숲.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는 왜 녹색 도시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서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넓은 녹지가 펼쳐지는데요. 365일 누구나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서울숲입니다. 축구장 약 68개를 합친 너비에 42만여 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도심 속 숲.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간 약 700만 명이 일상 속 쉼을 찾아 서울숲에 옵니다. 숲이 만든 초록의 장벽 너머로 언뜻 보이는 빌딩들. 도시숲은 일상과 가깝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데요. 일단 요가에서 태양이 엄청 중요해서 태양을 이렇게 받으면서 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몸이 금방 풀리고 따뜻해지고 몸의 정화를 도와줄 수 있어서 요가를 야외에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일상에선 느낄 수 없는 자연의 기운을 만날 수 있다는 도시숲. 내 몸을 감싸는 바람도 느껴보고 주변의 소음, 햇살,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숲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오감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숨결. 자연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물론 흙과 나무, 풀포기가 뿜어내는 향기와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처럼 다채로운 소리로 일상에서 얻었던 피로를 씻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정화되고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받은 오늘 요가의 마무리는 명상. 남아있는 스트레스까지 말끔히 비워냅니다. 안에서 하는 것보다 소리들이 더 다양해서 그런 외부의 소음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나한테 집중하게 되고 바람 소리나 또 햇빛의 그런 따뜻함이나 또 바닥의 뭐 시원함, 잔디의 푹신함 이런 것들이 저의 요가 하는 데 있어서 더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도심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이런 서울숲이 있어서 나무도 많이 볼 수 있고 햇볕도 많이 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잔디 같은 것들도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숲이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고 숲을 통해서 치유받으면서 요가도 하고 그러면서 숲을 좀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말 없는 위로. 사람들은 복잡한 일상과 정반대인 자연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환경심리학자 스티븐과 레이첼 케플라는 집중 회복 이론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름답고 탈출감이 느껴지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는데요. 숲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든 건물은 효율을 위해서 네모나고 직선 구조이며 단색에 가깝고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의 시야에는 단조로움, 또 공격적임, 또 이제 그 약간 그 모양새가 각이 진 것으로 생긴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눈을 돌려서 숲을 본다면 유사한 구조이긴 하나 직선 같은데 휘어 있고 곡선 같은데 직선이고 같은 것은 거의 없고 게다가 시간별로 계속 바뀌어요. 숲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숲에서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도시 속의 숲은 도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녹지를 말합니다. 숲과 넓은 공원, 정원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가로수 한 그루와 화단의 꽃 한 포기도 모두 도시 숲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생겨난 도시 숲은 곤충과 동물들의 터전이 되어 사라졌던 생태계를 되살리는데요. 급격한 도시화로 정상적인 생태계가 파괴된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은 도시 숲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되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숲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서울 숲의 가치를 알아본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5천여 명의 시민과 그리고 기업 단체들의 후원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숲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들이 손쉽게 5분 거리 안에 이곳에 와서 도심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다양한 개발 의견을 이기고 시민의 제안과 시민의 기금으로 조성된 최초의 대규모 도시숲입니다. 시민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지켜내고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든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도시숲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미국. 센트럴파크는 도시공원의 대명사인데요.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 1850년대는 뉴욕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로 공원 대신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경가인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는 지금 여기에 숲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센트럴파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연간 800만이 찾는다는 핫한 관광 명소 하이라인 파크. 원래 화물을 운송하던 고가철도로 1980년 운행을 멈춘 뒤 약 20년간 방치됐는데요. 철거 위기를 맞았지만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곳을 살리려는 캠페인이 벌어져 낡은 철도를 그대로 둔 채 잔디와 나무를 심고 쉬어갈 수 있는 벤치들을 놓아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지금은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됐습니다. 개발 대신 그 지역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되살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은 또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 인천. 복잡한 인천 도심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탁 트인 습지가 넓게 펼쳐진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도시와는 다른 듯 자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발걸음부터 느긋해지며 잃었던 여유를 되찾는데요. 도심과 바다의 사이에 있어 독특한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원래 염전이 있었던 곳으로 갯벌이 완만하고 일조량이 많아 질 좋은 소금이 많이 나던 곳입니다. 소래갯골의 위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륙 연안습지. 그것도 이제 염생습지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고 그 염생습지에 살고 있는 적절한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갯벌 위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드러난 긴 물길이 바로 갯골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바닷물이 들고 나고 육지로부터 흘러온 민물이 섞이며 강하구 특유의 자연 해안선도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 속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갑니다.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을 할 때 부리를 이렇게 저어서 갯벌을 이렇게 저어서 먹이를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저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전 이렇게 동아시아 철새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호받고 있는 새가 있는데요. 그런 저어새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모니터링 했을 때 60여 마리 정도가 관측이 됐습니다. 저어새는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이 되기 전 떠나는 철새로 먹이가 풍부한 기수습지에서 번식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는 갯벌과 습지가 다양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각종 동식물이 자라게 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저어새가 많은 기수습지 외에도 다양한 습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염분 없는 물이 있는 담수습지에는 철새와 민물 어류가 살고 염생습지에는 소금기를 먹고 자라는 식물들이 삽니다. 갈대가 많은 정화습지는 정화작용을 맡고 있습니다. 소금기를 먹고 자란 칠면초가 낙엽처럼 붉게 물드는 가을.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풀숲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자유롭게 곤충 잡아볼 거예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있다. 여기. 청개구리다. 그렇지. 아니, 메뚜기도 있었어, 거기. 청개구리도 있는데? 청개구리 잡아. 여기 있다.
개구리냐 봐 그냥. 메뚜기 여기 있다. 요. 개구리냐 봐 그냥. 조심해요.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곤충을 직접 찾아보는 생태 체험 학습입니다. 너무 조그마네 이거. 오케이. 관찰하고 놔주자. 도심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다양한 곤충들에 엄마, 아빠, 아이들 할 것 없이 한껏 집중해 탐험에 나섭니다. 오늘 도시의 아이들은 어떤 곤충을 통해 가을을 만났을까요? 자, 여기 모여주세요. 곤충 관찰통 갖고 오세요. 뭐 잡았나 보여주세요. 꼬리 끝에 뭐가 있다 그랬지? 여치는? 꼬리 끝에 안 넣는 알 넣는 간이 안 넣는 간이 있어. 바늘처럼 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친구는 알 넣는 간이 안 보여. 그죠? 근데 한쪽이 어. 얇아요. 아니 짧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 공원도 되게 넓게 잘 돼 있고 이렇게 눈으로 다 생태를 다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이거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녹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면 자연스레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는데요. 염전이 문을 닫자 되살아난 습지는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생태 교실이 됐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찾아오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연인들이 와서 사실 저희 여기가 47만 평이나 되거든요. 같이 산책하면서 힐링하면서 많은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체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정의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쉽게 가서 누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약 4시간에 불과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식당에 이어 산이나 생활권 공원과 같은 녹지를 꼽았습니다. 시간이 금인 도시 사람들에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 내의 도시숲은 이미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을 늘리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것은 또 이 탄소 문제가 불거져 있고요. 그 숲은 이 공간 자체가 미소 기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분을 날려주고요, 온도를 낮춰주고, 바람도 만들어주고, 많은 소음도 잡아주고, 도시가 만드는 스스로의 모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자연정화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숲이 가지는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아, 숲이 도시 속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도시 안에 숲을 그 가까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점점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떠오르기 시작한 도시숲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이곳은 도시숲이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치유와 휴식의 공간인 도시숲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현재 전국 44개소 132지점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희 산림미세먼지 측정넷 홈페이지에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숲 안팎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뒤 미세먼지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대기를 정화하는 도시숲의 효과를 연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진 2월의 어느 날,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도시숲에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기준 25.6%, 초미세먼지 기준 40.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도시숲을 조성한 효과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거르는 거대한 공기청정기 도시숲. 주목할 것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잎이 빽빽하며 잎 표면에 털이 많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나 1년 내내 잎이 매달려 있는 상록성 나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도시숲이라면 나무를 골라 심어 정화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유난히 뜨겁고 길었던 지난 여름. 이상기후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도시숲은 도움이 됩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도시숲은 도심이나 주택가에 비해 한낮의 폭염도, 한밤중의 열대야도 더 적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도시숲은 3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수나 공원, 숲 등 도심의 녹지는 어떻게 온도를 낮추는 걸까요? 실제로 숲은 이제 기본적으로 뜨거운 직사광선을 가려주는 그늘 효과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나뭇잎에서 수증기를 뿜어내어서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숲은 기온 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로 불리던 대구는 1995년부터 녹지를 늘리며 폭염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로수는 약 30년 만에 3배. 도심숲은 15년 사이 약 2배로 늘어나 열기가 고이는 분지 지형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항상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던 대구는 올여름엔 전국에서 15위에 그치며 도시숲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공기를 정화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도시숲. 기후위기 시대에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와 과학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한밭수목원.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에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인데요. 만들어질 당시 계룡산, 식장산, 보문산, 계족산 등 대전 주변 산의 식생 분포도를 그대로 옮겨와 대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에 자리 잡아 시민들이 찾아와 쉬고 즐기는 공간이 되어주는 동시에 수목원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제 야외에서 식물을 채집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 표본 배지에다가 표본을 이제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수목원은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이 식물이 살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식물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을 안에다가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해당화, 돌가시나무, 긴 돌가시나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제 저희 나라의 자생종이 한 8종 정도밖에 자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종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식물들. 수목원의 연구사는 식물 종을 수집하고 증식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며 식물을 연구하는데요. 수목원은 식물의 종을 보존하는 최후의 저지선 역할을 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녹색 유산을 남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밭 수목원에서는 연구를 위해 수집한 300여 종의 장미 품종으로 아름다운 장미원을 꾸며 시민에게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저희 한밭수목원은 대전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전공립나무병원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식물 외래충들이라든지 그래서 위해가 될 수 있는 나무들을 전국 단위에서 모니터링할 때 대전 지역에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박민우 연구사는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나무가 걸릴 수 있는 병과 치료제를 연구합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본 거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재선충인지 아닌지 형태학적으로 재선충 진단을 확진을 내리고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은 실처럼 길게 생긴 벌레인데요. 전염성이 강해 옆 나무로 쉽게 번지고 걸리면 100% 말라 죽는 심각한 병입니다. 점점 겨울은 가물고 봄부터 이상 고온이 시작돼 선충의 활동 시기를 앞당기고 소나무를 약하게 만든다는데요. 나무 병원에서는 숲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무가 걸린 병의 원인을 찾고 예방법과 치료법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식물종의 보존은 종자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식물 유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식물이 이제 환경에서 생존을 하고 적응하고 또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을수록 환경에 대한 변화나 기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미래의 식량 안보라든지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시숲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을 15제곱미터까지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숲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 속에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생활권 도시숲.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데요. OECD 국가들 중 국토의 73%가 숲으로 산림률이 가장 높은 핀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도 산림률이 무려 63%나 되는데요. 높은 산림률에 비해 생활권 녹지 공간은 왜 부족한 걸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 녹화를 성공한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나 멀리 있는 산은 푸르르게 녹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도시 내에서는 공공의 녹지, 공공의 땅을 이용을 해서 숲을 만드는데 도시 녹화를 하는 데는 상당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보입니다. 숲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녹지 확보에 열심입니다. 도시 구상 단계부터 정원 도시로 계획돼 오랫동안 녹지를 조성한 세종시. 지난 20년간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 정원 인프라를 구축해 도심 내 녹지 비율이 무려 52%를 넘는 생태 환경 도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한 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10명 중 7명이 자연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녹지 공간에 만족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녹지가 눈에 띄는 경제 성과로 돌아와 시민들의 자랑이 된 곳도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조성된 순천시입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되어 지난해엔 무려 900만 명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 운영하는 관광지가 1위가 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총 입장객은 무료 권역까지 합하면은 981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순수익은 234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순이익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조 84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고 25,882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뒀고 또 거기에다가 이로 인한 저희들이 9,488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도 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람회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데 있습니다.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싼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동천 하구의 내륙 습지에서 갯벌을 품은 연안 습지로 이어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원도심이 있는데 도심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순천만을 향해서 가는 이 들판 이 구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다가는 순천만 습지가 보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또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개발을 안 하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기 시작해서 박람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순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자연과의 공존을 택했습니다. 도시를 확장하는 대신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터전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동반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연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자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철새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뽑아냈거든요. 근데 다른 도시는 있던 하구를 다 막아가지고 오던 새들이 안 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순천은 그 가버린 새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 정원의 중요성은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 가장 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두루미의 먹이를 위해 친환경 농사를 짓고 날다가 전깃줄에 걸리지 않도록
전봇대 282개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철새가 돌아오고 매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방문객이 찾아오는 국가정원이 됐습니다. 넓은 면적의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순천만까지 쉽게 오갈 수 있게 방문객의 편의를 챙긴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는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무인궤도 차량인데요. 무서워? 안 무서워. 어때? 와, 이쁘지? 여기 봐봐. 너무 색깔 없어. 저번에 색깔 어떻게 있어? 너무 다르다. 빨간색이 더 낫지. 국가정원을 가로지르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순천만까지 약 10분이 걸립니다. 도시 옆 녹지를 살렸더니 지역 발전이 따라온 순천시. 관광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모여있지만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우리나라 평균의 2배를 넘는 울산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맑게 흐르는 태화강과 다양한 가을 식물이 어우러진 태화강 국가정원. 오늘 현장 체험 학습 와서 안 그래도 기분 좋았었는데 이렇게 오늘 여기서 바람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따시고 햇빛은 그리고 여기 꽃도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대나무 숲인데요. 오래전부터 홍수에 대비해 태화강을 따라 약 10리, 즉 4km에 걸쳐 조성한 숲입니다. 대숲은 산소와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숲보다 많아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특히 대나무 숲에 들어오니까 공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하모니카 동호회 오늘 야유회를 왔는데 너무 즐겁게 공연도 하고 멋있는 곳으로 왔다고 생각됩니다. 심리 대숲을 끼고 흐르는 일급수 생태하천인 태화강도 명물입니다. 지금은 식수로서도 될 만큼 깨끗하지만 한때는 산업 폐수 때문에 죽음의 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태화강이 1962년에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30여 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면서 태화강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태화강의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울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태화뜰 한평사기 운동 등 이런 법적 투쟁까지 하면서 다시 이게 한 10여 년 만에 울산 시민의 품으로 자연 녹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죽어가는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시민과 기업, 울산시가 정화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노력은 3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여기 젖줄이 태화강이잖아요. 그래서 태화강을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태화강 보존회와 함께 산업보건협회가 태화강 주변의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물만 보면 엄청 깨끗한 것 같은데 쓰레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수박 거달기가 없고 이 진짜 어두운 곳으로 다니면은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예전에 태화강보다는 지금 많이 깨끗해진 거 아닌가요? 많이 깨끗해요. 네, 옛날이랑 비교해 보면 또 어떠세요? 옛날에서 비교하면은 그냥 천지개벽한 정도지. 우리 어릴 때 여기 맑은 물에서 그냥 수영하다가 물 먹고 하던 시기가 지나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는 거의 완전 똥물이 됐었거든. 냄새가 나서 이제 다니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태화강 산지기 하고부터는 준술공사 하고부터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지. 이 정도만 해도. 네가 지금 태화강을 살리고 있다. 울산 사람도 아닌데? 너 지금 주소가 울산이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숲은 없습니다. 태화강도 회복되는데 15년가량이 걸렸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관리 중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야유회 뭐 행사도 만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연 보호도 하고 저희 협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화강 보존협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의미 있는 시간을 두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도시숲의 면적은 늘고 있지만 도시숲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숲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이로움을 생각한다면 보호와 관리가 중요한데요. 숲을 누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심리 대숲이 벌목 위기에 있을 때 저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심리 하천법을 바꾸고 심리 대숲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 원천이 국가 정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삶의 원천인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를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아마 그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살린 태화강과 심리대숲은 2017년 지방정원으로 등록됐고 이듬해엔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이 됐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 지난해엔 무려 244만 명이 찾았다는데요. 태화강에 왔다가 울산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 바르샤바. 울산은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도 태화강 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지역 상권이 8% 증가하는 통계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울산 시민의 자랑이자 답답한 산업단지 속에서 숨이 트이게 해주던 정원이 세계적인 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야말로 숲이 돈이 되는 시대.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에 힘입어 국가정원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거대한 낙동강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를 잇는 을숙도 대교를 달리다 보면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를 다리가 곡선으로 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을숙도를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설계를 변경한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을숙도의 자연 환경을 무시하고 다리를 지었다면 낙동강이 남해와 만나며 만들어진 모래톱과 넓은 갯벌,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철새 등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숲에 앞에 하얀색 보이지? 백로 엄마도 봤어. 일로 와봤잖아. 그 뒤에도 한 마리 있어. 을숙도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낙 생태공원이 강변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동강 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삼낙 생태공원은 낙동강변의 자연 환경이 살아있고 체육시설과 캠핑장도 갖춰 바다보다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정원으로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정원으로 유지하고 가꾸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원이 되면 세계적인 철새 서식지인 낙동강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에만 가시는데 이것을 낙동강으로 유입을 해서 낙후산된 서부산 지역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서균형 발전, 부산시의 동서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정원을 만들어 도시숲은 물론 지역의 경제까지 살리려는 지자체의 안간 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숲은 인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남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이 도시에 있는 숲에서 길어지고 그 길어진 시간만큼 도시에 숲이 갖는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각 나라에 보면은 도시에 보면 철학의 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에서 만나는 데 보면 너무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런 숲,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요구하는 숲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요구를 잘 우리가 충족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답답한 도심 곳곳에 녹색의 쉼표를 찍는 도시숲. 녹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되살립니다. 살아난 숲은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며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여 숨막히는 도시에서 경쟁과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에 둔감해져가는 우리.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숲과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다. 한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듯 숲과 함께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의 풀 한 포기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시숲의 가치를 지키는 일. 달콤한 미래를 위한 시작입니다.